예, 다음은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빈파 전 화성푸드 통합지원센터 센터장님을 모시고 학부모가 된 엄마들이 학교의 부조리에 맞서 학부모 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작된 학부모 운동이 학교급식 운동으로 전환하면서 본격적인 학교급식 운동을 전개하게 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빈파 센터장님을 모시고 어떻게 해서 학교급식 운동을 하게 되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긴 토론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교사의 폭력과 졸업 앨범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들이 학교의 부조리에 맞서 학부모 운동을 시작하게 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하시고 진행을 좀 하죠. 네, 지난번에 정신없이 이야기를 해갖고 이제 뭘 얘기를 못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어쨌든 졸업 앨범 자체가 우리 학교에 47,000원짜리 졸업 앨범이 25,500원으로 대폭 다운이 되고 대량 양질의 좋은 그 결과물을 낼 수 있었다는 거가 학원이 활동의 결과기도 하고 바로 학부모의 힘으로 바꿀 수 있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게 이제 그 운동이 전국적으로 또 퍼져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관계에서 어쨌든 졸업 앨범 그 전시회도 전국화됐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관동학원협이 시조였는데 사실 그 서울에도 여러 개 학원협이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전국적으로 학교 운영위원 협의회라는 게 일반화된 그런 상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조직이 됐어요. 네. 예, 학부모들이 이제 그 조직이 된 상황에서 이제 학교급식 운동으로 이제 이 학부모들이 이제 전환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한번 좀 들어보죠. 네, 예. 그 학부모 운동의 핵심이 어쨌든 학교급식 운동이라고 저는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학부모들의 이 운동의 주체가 학부모여야 하는데 사실은 이 학교에서 뭔가 학부모 운동을 한다거나 교육 운동을 한다거나 학부모가 나선다라거나 하면 학부모들은 다 뒤로 꽁무니를 빼죠. 그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됐던 그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 급식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식중독 사고가 났다는 네, 거죠. 식중독과 관련된 뭐 식중독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가 먹는 거는 곧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고 그게 바로 우리 아이의 몸을 만드는 건데 제대로 좋은 음식을 집에서 잘 먹이다가 학교 가서 이상한 거 먹었다? 그러면은 엄마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 역시도 급식 운동을 하게 됐던 거였고 우리 학교에 정말 센세이션한 이 사건이 한번 생겼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때 상황에는 정말 깜짝 놀라는 식중독 사고 아니야라는 의심을 했던 거였는데 사실 식중독은 아니었고 식중독 유사 사건이라고 지금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연두부가 이제 영양 선생님이 아이들 배식을 하고 나서 이제 식판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제 두부를 먹어보니까 두부가 시큼하고 떡더름했대요. 그래서 이거 갑자기 선생님이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거 상한 거 아닌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 아이들한테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이제 영양사 선생님 책임이니까. 그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영양 선생님이 사색이 돼갖고 이제 교무실로 가서 그 아이들한테 급식 중단을 요청하는 방송을 해달라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마침 교장 선생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감 선생님이 그 이야기 듣자마자 마이크를 딱 잡고 얘들아 두부가 상했대더라 먹지 마라 큰일 난다 식중독 걸린다 막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떠셨대요. 그래서 음. 애들이 이제 급식을 먹다가 중단한 애도 있고 이미 그 방송이 나가기 전에 급식을 먹었던 애들은 두부 좋아하는 애는 2개도 먹었고 근데 애들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다가 그 소리를 들은 아이는 영악한 아이는 화장실 가서 외백 토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본 우리 아들은 마침 이제 먹기 전에 그 방송을 들어갔고 자기는 안 먹고 집에 와서 가방을 탁 소파에 던지면서 엄마 재밌는 얘기 있을게. 우리 학교에 있잖아요. 식중독 사고가 났대요. 뭐 이러면서 그 얘기를 막 줄줄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랬고 저는 당시에 학원이면서 급식 소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심각한 책임 의식이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학교로 뛰어가서 영양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영양 선생님이 이제 여차저차해서 식약처를 불러갖고 이거를 식품 의뢰를 했고 분석 의뢰를 했고 그 결과는 한 14일쯤 뒤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영양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들 상황을 어머님들이 파악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학부모가 할 일이 아니라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어떤 식이든 비상 연락망을 돌려갖고 연결을 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맞다 싶어서 교장 선생님 찾아갔죠. 이거 조사해 달라고. 그랬더니 학부모가 왜 나서고 그러시냐. 아, 교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학부모님은 집에 가 계시고 이건 학교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아무 말씀하시지 마시라고. 이게 그 14일 뒤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걸 그렇게는 못 하겠죠. 그래서 우리 그 학부모들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학교의 상황들을 전달을 하고 아이들 상황을 파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장염 증상이 있어서 병원 갔다 온 아이도 있었고 어떤 아이는 머리 아프다고 누워있는 아이도 있었고 배 아프다는 아이도 있었고 멀쩡한 애도 있었고 대부분이 이제 멀쩡했는데 어쨌든 그런 아이들 장염 증상이 있다는 아이도 있었으니까 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가지고 교장 선생님 다시 찾아가서 이런 상황이 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그래도 집에 가만히 계시라는 거야. 그래서 영 선생님한테 얘기했죠. 그 업체 그 주소랑 우리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 두부가 어떻게 이런 맛이 나게 된 건지에 대해서 학교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나서서라도 찾겠다. 그래갖고 이 두부의 문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급한 업체를 찾아가서 그 업체의 현장 확인을 하고 저희 모니터 교육을 제가 또 쭉 했었던 상황이었어서 충분히 그 모니터의 시각으로 그 업체를 점검을 하고 업체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는 그 다음 단계가 이거 공장에서 이게 업체까지 오는 그 루트를 그 업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공급하는, 학교의 바로 공급업체. 그 공급업체가 그 당시에는 우리콩 살리기 운동본부가 이제 그 업체 명칭이었어요. 생산업체 아니면 유통업체? 유통업체. 유통업체. 그래서 우리콩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공급한 두부의 시큼하고 떨떠름한 맛은 뭐냐? 니네 이거 사기 아니냐? 우리콩 아닌 거지? 막 이러면서 가서 막 퇴근하고 좀 그랬죠. 제가 그 업체 가서 갑질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엄마의 마음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나무랄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저는 당당하게 그렇게 풀었는데 공장에서부터 이 공급업체까지 오는 거리가 꽤나 되는 고속도로를 넘어서 오는 그래서 또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트럭이 중간에 어디서 쉬다가 저기 온도를 끄고 그 공장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공장은 칠곡에 칠곡. 경상북도 칠곡이요. 근데 주소만 가지고 칠곡을 찾아가는 일까지 벌어졌던 거였죠. 근데 그 루트에서 그때 뭐 학교에서 뭐 같이 간다거나 뭐 이러지는 그런 건 않았고. 없었어요. 같이 갈 학부모들도 없었고 너무 멀어서. 그럼 혼자 갔어요? 저하고 우리 학우녀 음. 사람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EBS 저기가 있었어요. 저 기자가 카메라 기자가. 네, 관동 학우녀를 취재하러 왔던 EBS 기자가 마침 있어서 그 기자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난리가 났죠. 공장은.
이제 기자가 막 들어오고 웬 아줌마가 씩씩거리면서 찾으러 오고 하니까. 근데 공장을 가서 그 역시 산지 그 점검하듯이 모니터에 그 매의 눈으로 진짜 막 죄 뒤졌죠. 서류부터 원물 창고에 그 공장 그 생산 라인까지 다 뒤져서 그럼 뭐 봤는데 공장에 연락을 막 하고 간 것도 아니었겠네요. 아니죠. 연락하고 모니터 가는 거는 잘못이죠. 사실은 불시 점검할 자격이 있는 거라고 그 당시는 생각했어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데 공장에서는 완전히 난리 났었죠. 그랬군요. 그리고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다 뒤져봤는데 문제도 없었고 뭐 그 또 혹시 폐수 같은 게 또 뭐 문제가 있지 않나 뭐 그래서 폐수까지 다 뒤지고 막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이 연두부를 굳히는 DDSL이라는 화학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수로 이제 두부를 응고시키잖아요. 근데 연두부는 그 간수로 연두부를 못 만들어서 DDSL이라는 그 물질을 넣는데 그 수작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 공장이. 그러니까 자동 기계로 했으면 그런 그러니까 작은 공장. 그렇죠. 근데 당시 그렇게 작은 공장은 아니었어요. 꽤나 큰 공장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의 뭐 모든 그 학교들을 다 공급하는 나름 큰 규모의 그 공장이었고 뭐 간해수공업 수준이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아웃시키고 나왔을 텐데 저는 거기서 여러 가지를 짚고 싶었어서 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장장이 지시를 내리는 거고 공장장이 그 버튼을 눌러서 이게 물질이 이제 이렇게 그 두부를 응고시키는데 이제 분사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날 술에 엄청 취해서 수작업을 하는데 과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과하게 들어가는 바람에 시큼하고 떨떠름한 맛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GDSL을 제가 한번 씹어 먹어봤는데 전 진짜 무슨 뭐 그래요. 맛이 뜨뜻하고 뭐 어떻게 표현이 좀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상하거나 맛이었어요. 이런 거는 그런 건 아니고.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콩 쓰는 거 확인됐고 뭐 원산지 확인 다 했고 막 그런 상황이었던 거라 일단은 그 GDSL도 가지고 제가 씹어 먹는 거하고 이제 분석하는 건 또 다르니까 이게 또 이거에 또 이상 물질이 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수작업한 것도 그렇고 뭐 당시 가서 보니까 이 저 작업자들이 대체로 이게 외국인 노동자였었어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를 보고 다 도망을 갔었어요 처음에. 다 왜? 불법 체류 걸릴까봐. 아, 단속 나온 줄 알고. 네, 내가 뭐 되는 줄 알고 나는 그냥 가서 조사만 할 거였는데 아무튼 그래갖고 그 내용을 딱 보고 역추적한 결과가 어쨌든 이 과도하게 잘못 들어간 응고제로 인한 물질의 문제였다. 다행이었네.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 이 학교의 학부모들 대상으로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쭉 올렸어요. 사실은 이렇다. 왜 그것이 알고 싶다 결과 내주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쭉 올려놨더니 뭐 다행이다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영양 선생님들은 뭐 학부모가 너무 해도 너무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뭐 그 홈페이지가 아니, 전국적으로 영양사가 학부모가 너무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잘 모르는 영양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영양 선생님 말고 다른 데 영양 선생님 나 영양사 이런 그 아이디를 가지고 학부모가 뭘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러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댓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아무튼 댓글이 막 수두룩박종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거를 어쨌든 하나 중요한 이제 보고서 형태로 올려서 그거를 인터넷으로 공개를 해놓으니까 이 업체는 결국에는 문을 닫더라고요. 저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서 아니 뭐 그 문제가 없었다며. 문제 없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드러난 그 사람이 것들이 술 먹고 저기 근무해가지고. 네 그런 닫았다고. 거에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본인이 저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다가 저는 이 사장님한테 지금 죽을 때까지 마음에 이 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미안한 상황이에요. 결국엔 저 때문에 문 닫은 거가 된 것 같고
처음에는 글 내려달라고 여러 번 전화도 왔었는데 제가 그거는 끊었거든요. 글을 안 내리고 그렇게 막 그 댓글이 막 엄청나게 막 200개, 300개 댓글이 막 올라오면서 우리 학교에도 이런 문제 있었다, 뭐 저런 학교도 있었다, 뭐 이렇게 막 문제들이 막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댓글로. 그래서 그 댓글에 댓글을 해서 답변도 해주고, 우리는 이런 상황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데, 뭐 어찌저찌 했으면 좋을까, 뭐 물어도 보고, 뭐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 홈페이지 안에서 우리 이러지 말고 오프라인으로 한번 만납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은 다 같이 한번 모입시다. 그래서 날짜도 정하고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급식 네트가 생겨나는 거예요. 네, 그걸로 이제 급식 네트까지 그때 이제 모이게 된 차원에서는 급식 네트 준비위원회라는 그러니까 이름을 급식 네트라는 게 풀네임이 학교 급식 전공 그때 당시는 학교 급식 위원회 학교 급식 소위원회 전국 네트워크로 하자. 그렇게 학교 급식 했다가 소위원회 전국 네트워크. 네,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나는 학원이 아닌데 나는 그냥 학부모인데 아니면 난 그냥 교사인데 뭐 이런 선생님들이 계셔갖고 학원 입자는 빼고 학교 급식 전국 네트워크를 준비하는 그 모임으로 준비 모임으로 해봅시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네트워크라는 말을 그냥 쉽게 썼었어요. 너나 할 거 없이 아무나 뭔가 이렇게 시민단체를 만들면 되게 이제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대표와 그 밑에 이제 중간층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회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하면 피라미드인데. 근데 시민단체의 모양 자체가 그래요. 제가 그 참교육 당시에는 참교육 학부모회 저기 적을 두고 있었어 갖고 그때 그 정책을 만드는 집단들 그 위에 대표 임원들 그 위에 총 대표 그 밑에는 회원들. 근데 회원의 의견들은 사실은 그 위로 치고 올라와 주지 못하는 부분들도 꽤 있었고 시민단체라는 게 그런 구조에서 시민단체의 한계성도 얼추 느끼고 있던 부분에 우리 그 좋은 말 있지 않냐, 네트워크라는 거. 그래서 강아지도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그래서 애기 의견도 들을 수 있고 할머니 의견도 들을 수 있고 뭔가 모이자 그러면 고무신 뭐 쓰레빠 신고도 모일 수 그러니까 있는. 처음에는 학원협 차원에서 이제 시작은 그렇게 해서 했던 거죠. 그 이제 학원협에 이제 급식 소위원이라는 이름을 써서 그 위원회라고 하려고 했는데 예. 학원협 그 뿐만이 아니라 이제 막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예. 뭐 막 참여하니까 모이니까. 그걸 다 빼고 이제 그 학교 급식 네트워크를 하자. 네.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전원 동의를 했어요. 만장일치 동의하고.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을 했어요. 네. 그게 2002년 4월 27일이었어요. 2002년.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뭔가 모임을 연결하고 연락하고 하는 실무자가 필요했고 저한테 이제 막 하라고 사람들이 원래 그러면 그때 청춘 놈이 홈페이지는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요. 그 홈페이지를 만들게 된 것도 사연이 있었는데 학교에 홈페이지가 없는 거예요. 그 홈페이지 주소는 있는데 홈페이지가 안 뜰려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이 뭔가 소통 창구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학원인데 학원이한테 뭔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자고 했는데 교장 선생님 죽어도 안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하겠어 하고서는 내가 만든 거죠. 그래서 S초등학교 학부모 홈페이지 해갖고 이제 그 학원이.org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거기서 그 게시판, 자유 게시판에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글들이 올라갈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제가 학교 활동, 학원이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좀 방을 여러 개 만들어 갖고 물론 제 아들 방도 있었어요. 그래서 방을 만들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을 만드는 중에 두부 사건이 올라갔고 거기에 이제 댓글 사건들이 이제 많았던 거죠. 두부 사건이 생기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던 게 아니고. 네, 그 전에 만들어 가지고 있었던 거였죠. 네. 워낙이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아들이 5학년까지 그 5년 내리 그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안 지켜지니까 사실은 그게 한 3학년 말쯤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서 우리 아들 아빠와 잔차 여행이라는 그 이름으로 지 친구들하고 자전거 여행하는 것도 그 홈페이지에 좀 실어내고 뭐 그렇게 이러면서 만든 홈페이지가 결국 이제 급식네트 홈페이지가 된 거예요. 따로 나중엔 만들었죠. 또 음. 별도의 홈페이지를 그러니까 만들었죠. 거기 기존에 만들었던 홈페이지는 그 이제 준비 모임하고 네, 이제 거기까지. 여기까지.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학부모들 오롯이 학부모들만의 그 소통장으로 썼던 거였고요. 나중에 급식네트 홈페이지 만든 거는 진짜 급식 관련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내용으로 홈페이지를 또 만들게 된 거였고요. 그러니까 아니 내용은 그래서 뭐,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 모임을 했어요. 네, 이제. 준비 모임을 네. 하고 나서 실제 그 준비 모임 했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나갔죠. 그리고 관동학원협 이름으로도 이제 나갔고, 그런데 이제 이 그 급식 그 네트라는 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 왜 요즘에는 해시태그라는 게 있는데 그때 당시는 그냥 포탈에 여러 번 막 그 저기 검토되면 막 뜨는 게 있었어요. 이게 막 그 실시간으로 괜히 이렇게 막 앞전으로 떠지게끔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아, 저는 이제 몰랐는데. 검색을 많이 하면. 네,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게 되더라는 거죠. 그때만 해도 저는 사실은 컴맹이었어요. 이제 홈페이지도 그 나무 뭐 그 에디터라는 거 사다가 그걸로 만든 거였고 아주 초보적인 그런 작업들을 했던 거였던 거라 그렇게 뭐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게 급식네트라는 게 슬슬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두각이 되니까 언론에서 찾아오고 물어보고 뭐 그런 과정에 제일 먼저 경기도 일용직 영양사회의 대표님이 이제 문을 두드렸어요. 급식네트라는 거를 너무 반겨하면서 본인들을 도와달라. 우리는 일용직이다. 그래서 급식의 문제가 뭐 엄마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일용직이어서 그러면 그때도 뭐 영양 교사가 있었어요. 없었죠. 그때는. 근데 뭐 일용직이라고 하면 지금은 영양사하고 영양 교사하고 이렇게 나눠져. 지금은 영양사도 일용직은 아니지 지금도. 일용직인 분도 있죠. 그래요? 있기는 하죠. 근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경기도에는 특히 일용직 영양사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일용직 영양사회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을 만나면서 서울에 와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대. 그래서 좀 나와서 자기들한테 힘 좀 달래. 그래서 어디서 모일까 했더니 한옥마을에서 모이기로 해서 집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집회가 허가가 안 돼서 서울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는 한옥마을에 가서 할 거다. 그래서 일용직 영양사회하고 만나면서 영양사들의 고충을 듣게 됐고, 근데 학부모 마인드로 운동을 하고 있었으나 이게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니구나를 알게 됐죠. 그래서 급식네트 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 막 이 정부를 그러니까 그 준비 모임 맞고 이제 그 급식네트 준비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 모여서 전국에서 그러니까 당시에 영양사회가 연락이 온 것도 급식네트 준비위원회로. 예. 그때 준비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뭐 위원장도 있고 뭐 사무장도 있고. 아니요. 그때 그런 어떤 조직의 개념이 아니라 급식네트라는 네트워크라는 연락처 정도 뭐 이런 건가? 네트워크라는 말 그대로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래도 뭐 누군가 중심이 있고 연락. 그 중심의 실무를 제가 맡게 됐던 거고 저한테 다 떠넘기고 그때 모여진 사람들이 전국에서 그 전체 70명이 전국에서 올라왔어요. 그 정교조 사무실에서 만나게 된 거였는데 그 70분의 이 소속들이 학교 교사도 있었고 그냥 일반 학부모도 있었고 일반 시민도 그러니까 있었고 뭐 전라도 충청도 네, 이쪽에서도 이제 제주도에서도 왔어요. 제주도에서도. 그래갖고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고 그랬죠. 진짜 전국 조직이. 네, 그래서 전국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쓰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조직을 만든 건 아니니까
그냥 준비위원회 수준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다 동의를 받았던 거였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영양사회의 이 문제를 듣고 그 문제를 풀려면 교육부하고 얘기를 해야 돼, 교육청하고 얘기해야 되고 뭐 이런 저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맨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막 댓글 공격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 학부모 아무개고 어느 학교고 이용직 영양사들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데 실명으로? 네, 이런 게 있다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문제가 뭐냐 도대체, 그리고 왜 일용직을 쓰냐, 내가 우리 학교는 일용직 아니시던데 뭐 이러면서 막 그 글로 이제 공격들을 했고, 근데 구차는 존재가 됐던 거죠. 근데 저는 제 역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의 모든 그 사람들이 급식에 관심이 있었던, 급식이 문제였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이제 와서 또 계속 나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들 했으니까. 준비위원회 차원에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한 3개월이 지난 뒤에 3개월이 지나면서 그 오마이뉴스에 당시 5월 2일인가 그랬는데 그때도 오마이뉴스가 있었네. 그 전부터 있었죠. 그 전부터 있었어요. 오마이뉴스 그 지면에 그 우리 쌀 지키기 100인 100일 걷기라는 타이틀이 있으면서 오늘부터 생중계합니다 뭐 이런 게 딱 떴어요. 그래갖고 이게 뭐지? 그때도 막 생중계 이런 걸 했어요? 네, 지면 생중계. 지면.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보니까 지역의 어떤 농부들이 우리 쌀 지키기 100인 100일 걷기를 100인이 모여서 100일 동안 갚겠다. 그거를 출범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몇 년도죠? 2002년 5월 2일부터 제가 오마이뉴스를 본 게 그때였어요. 기억에 5월 2일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농민들도 그때가 굉장히 이제 뭐 절박했죠.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되고 WTO WTO 출범하고 네. 그 이제 농민들도 이제 계속 그 수익 개방 압력 때문에 그죠. 어려운 시기였죠. 그래서 그 내용을 처음 접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농업 몰랐었고. 몰랐죠. 그리고 저는 18대 서울 토백이라 농업의 니은자도 모르는 그런 수준이었고 난 그냥 학부모인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그게 이제 급식하고 연결된다는 것도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그랬는데 계속 이제 그 사람들이 걷는 내용들을 계속 생중계 형태로 지면을 접하면서 이게 진짜 우리 농업이 문제긴 문제구나. 우리가 이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 것도 문제였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급식네트 준비위원회로 이제 당시 민노당의 그 사무장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쌀 지키기 100인 100일 걷기 했던 사람들이 와서 중간 보고 형태로 토론회를 하는데 나와서 토론회에 참여 좀 해달라고. 패널로 참여해달라고. 네. 그래서 나만 부르지 말고 그러면 학부모 또 집단이 있으니까 참교육 학부모에도 부르고 누구누구 나오십니까 했더니 한살님도 나온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처음 농협의 김홍배 그 조사관이 발제를 하면서 우리 지금 그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 지금 이사하시는 예, 김홍배. 그 김홍배 씨를 그때 처음 봤는데 7월 29일자로 2002년 7월 29일자로 그 토론회를 하면서 그 발제를 김홍배 씨가 하는 발제를 들으면서 급식이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왜 우리나라는 급식에 우리 쌀을 못 쓰게 하는 거지? 뭐 급식 얘기를 했나 보죠. 네, 우리 급식법을 바꾸자라는 토론회였어요. 그게 미국의 급식법은 1000장이 넘는데. 그러니까 그때 농민들은 이제 수입 농산물이 이제 들어오고 쭉 이런 이제 우리 이제 판로가 없어지고 이제 수입 농산물이 이제 자꾸 시장을 점하니까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 넣어라. 그러면서 이제 학교 급식에 대한 막 논의가 진행이 됐고 이제 그런 와중에 그런 이제 토론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명칭은 우리 쌀 지키기 100인 100일 걷기 팀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고 우리 농업의 핵심 주자들이고 그네들이 만든 거를 우리가 먹고 살아왔던 거를 그 자리에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이거 급식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급식 비리가 사건이 아니라
이 우리 농산물을 못 먹이는 우리 교육을 못하게 만든 이놈의 나라가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토론회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WTO라는 내용을 알게 되고 WTO를 파괴되고 실제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들여다보면서 농민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던 거고 그 토론회를 끝내고 뒤풀이하는 과정에서 그 농민들도 급식네트 준비위원회라는 걸 처음 들었기 때문에 서로가 그러면 이제 처음 본 거죠. 그래서 아주 우연한 기회로 토론회라는 우연한 기회로 농민은 농민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이 급식이라는 한 개의 큰 틀에 대명제 안에서 같이 호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를 거기서 확인을 하면서 급식 네트워크를 진짜 급식 네트워크로 만들자. 우리 농민들이 대거 참여할게. 당신들 이 새를 키웁시다. 그리고 우리 급식법 같이 바꿉시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갖고 8월 1일자로 몇 년? 2002년 8월 1일. 그러니까 그 토론회가 7월 29일에 맞춰진 거고 그 다음 날 아침에 8월 1일자로 급식 네트워크에 농민들을 다 참여시키는 그걸로 카페를 먼저 만들어서 공지를 했던 거죠. 우리 그동안에 이제 홈페이지를 썼지만 그때 다음에 그 좋은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이 카페라는 게 아주 괜찮잖아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그게 지금껏 있는 이제 급식네트 카페입니다. 다음에 있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8월 1일자로 만들고 실제 이제 급식네트의 이름으로 농업의 문제를 먼저 거론하고 우리 아이들의 급식의 문제를 거론하는데 교육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 교육의 학교 현장에서 운영하는 선생님들과 이 교육비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등등을 그러니까 이제 농민과 이제 도시의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우연히 같이 만나서 그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급식 네트로 이제 발전을 이제 한 거. 해가는 과정이었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네, 아직까지는. 과정이에요? 아직까지는 과정인데 급식법을 바꾸려면 법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법의 문제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법을 확인해서 문제를 짚어내는 TF팀을 만들자 해갖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정당인도 있었고 뭐 농민은 당연히 있고 우리 학부모도 그러면은 있고. 송기호 변호사가 그때 합류하는 건가요? 아니요 한참 뒤입니다. 한참 2005년이에요. 뒤에요? 4년에 합류했어요. 그러니까 송기호 변호사는 그때 당시에 찾지를 못했고 외국에 있어서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외국 편지를 보내갖고 불러낸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건 이따가 다음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법을 막 만들어 가자고 했던 그 과정에 김홍배 선생 그 맨 처음 발제했던 김홍배 선생의 내용도 우리가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만 이 지피지기여야 이 백전백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제 문제의 법도 확인하고 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내용도 확인해 내면서 TF팀을 구성해서 실제 이거를 안을 만들기까지 14번 회의를 해갔고요. 그 14번 회의한 결과에 당시에는 학부모 참여, 직영급식, 위탁급식 문제 이렇게 직영급식을 가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거 그리고 무상급식 그리고 우리 농산물 사용하는 거 이 원칙들을 이제 막 거기에 법에다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까지 갔는데 무상급식은 거기서 의외로 빠지게 됐어요. 이제 무상급식을 제안한 건 이제 저였고 이제 그 다른 정당과 일부 농민들이 반대한 것이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빨간 의식이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은 무상급식은 단계적 무상급식으로 바꾸고 그럼 그 학부모 참여라는 개념을 반드시 집어넣자 뭐 이렇게 해서 법안을 만들어 갖고 청원하는 것까지 갔어요. 그 청원을 준비하는데 김홍배 선생이 뭐 여기저기 이제 그 아름아름 알아갖고 그 이재정 의원 당시 새천년민주당 간사였고 그 양반한테 이제 청원을 맡기기로 하고 날짜까지 박았습니다. 그러면 이 청원을 하는 거는 누가 할 거냐?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급식네트가 주도적으로 했지만 청원은 급식네트 이름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정교조 뭐 한살림 뭐 여러 시민단체들 시민사회 그 협의회 뭐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무지하게 모이게 된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 틈에서 TF의 활동 결과를 가지고 뭐 법 개정 청원안을 만들어서 청원하는 날짜에 왜 우리 청원서에다가 그 이 청원 대표자들 이름을 쓰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참교육학부모의 전교조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뭐 그 아무개 이렇게 들어가는 중에 급식네트 준비위원회를 넣었더니 어떤 단체에서 준비위원회가 이런 데 들어가면 힘도 못 쓰고 이 청원서 자체가 이상해진다. 그 급식네트는 빠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일을 다 내가 했는데 그래갖고 이 말도 안 되는 그럼 이 준비위원회 딱지만 띄면 되냐? 그랬더니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그때는 걔네들은 그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11월 4일 날 청원하기로 했는데 그때가 한 15일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20일 정도 남았을 때 그런 문제 제기가 들어왔던 거였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막 어렵게 준비를 해서 딱 15일 동안 거의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 잠도 포기해가면서 사람들을 모아내고 급식네트 준비위원회를 떼기 위한 창립총회를 준비하게 됐고요. 당시에 이제 뭐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그 저 쌀연대 그 백인 백을 걷기 집행장 하던 신부연 선생하고 그 전교조의 안승문 선생하고 저하고 이제 막 열심히 뛰었죠. 그러면서 이제 대표를 모으게 됐는데 대표를 세워야 되는데 단체를 할 때면 단체 대표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 저보러 하라 그랬지만 사실은 저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대표할 사람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만일에 대표하면 또 욕먹는다. 급식네트 준비위원회 욕먹듯이. 그래서 욕먹기 싫어서 그러면 대표를 만들자. 그런데 이게 시민단체 문제가 1인 대표고 백화점 운동들을 하니까 이 문제가 있던 거 아니었냐. 그래서 난 네트워크는 1인 대표는 안 된다. 우리 각 영역별로 대표를 모아서 공동대표 시스템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다들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농민 대표는 정말 강화에 김정택 목사 삼고철회에서 모셔왔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대표는 당시에 이제 월촌중학교 학부모 위원장 하던 사람을 학부모 대표로 했고 나중에 월촌중학교는 우리 급식네트 만들고 나서 23년에 직영 1호 중학교 서울에 그 직영 학교를 만드는데 그 핵심 역할, 핵심 역할을 했던 그 곳이고, 그다음에 전교조는 전교조 위원장 이제 서울의 위원장님이 했고 그때 유승준 선생님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운영위원 대표를 이제 제가 관동학원협 대표성을 갖고 일을 했었지만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우리 관동학원협의 이 활동을 벤치마킹해서 구로 지역의 남부학원협이라는 걸 만들게 됐었거든요. 그 구로 지역의 대표를 모셔오자 그러면 그래서 그때 이제 배옥병 지금 배옥병 대표가 이제 그때 등장을 하는 거군요. 남부학원협 대표였고 그 남부학원협이 만들어질 때까지 관동학원협이 엄청 지원을 해줬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학원협 활동을 준비를 막 할 때였던 거라 와서 대표해 주십시오 했더니 아우 너무 반가워하면서 바로 들어오셨고 영양 선생님들의 대표는 당시에 그 급식네트 준비위원회 할 당시에 제 발로 찾아온 이 지금 여기 뉴스 농장에도 나오는 정명옥 선생님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5명 공동대표로 하자. 그렇게 해갖고 대표 이름을 걸고 창립총회를 11월 1일 날 했어요. 그래서 11월 4일 날 청원을 할 거였어서 11월 1일에 대거 창립총회를 하면서 우리가 만든 개정안, 급식 개정안 그거를 공표하고 위탁업자들 다 불러 모아갖고 너들이 뭘 잘못했는지 막 알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그 공격적인 토론회를 막 했었어갖고 언론에 대거 대서특필이 됐었죠. 그때 당시에 그
이 급식 네트를 주시하는 언론들이 꽤 있었고요. 굉장히 그 감격적인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식 네트를 만들고 나서 법 개정도 가게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들은 또 오늘보다 더 긴 이야기여서 여기까지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 일단 지금 이제 30분 훨씬 넘었는데 그 일단 이제 급식 그러니까 학교 급식 전국 네트워크가 네. 준비위원회를 떼고 이제 공식 이제 창립을 했어요. 네, 15일 만에. 그러니까 2002년 11월 1일. 일. 예. 예, 여기까지 오늘은 네. 예, 여기까지 말씀을 이제 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기회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본격적인 학교 급식 운동을 좀 어떻게 이렇게 전개를 좀 하셨는지 예, 이제 들어보기로 하고 예. 좀 오늘도 좀 생생한 그 이야기를 좀 역사입니다. 그게 그 이야기를 좀 잘 이제 들었고요. 좀 그 2주 연속해서 이제 수고해 주신 그 이빈파 센터장님한테 우리 그 박수 한번 보내 주십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